Hi everyone, 아이린쌤입니다. 고2 친구들의 2024 6월학력 평가 영어 영역 가장 어려웠던 5개 문항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어려운 문항에서 꼭 알아야 하는 꿀팁들을 쌤이 아낌없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플래시업 강의라는 분석 강의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오답률 탑5 가장 어려웠던 문항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웠니? 일단 전반적인 고2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평이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미친 듯이 어려운 글은 없었어요. 이런 반응이었다? 바로 이 퍼센트를 보면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되게 비등비등해요, 여러분. 60%대에서 거의 머물러 있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유형도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빈순삽, 빈칸 순서삽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요즘 대세 중에 대세가 어휘잖아. 이거 알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고3 가서도 어휘가 이렇게 어려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도 오답률 탑2에 차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예비 고3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고2 친구들 마음속으로 나에게 재수는 없어. 나는 예비 고3이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달려가야 돼. 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현 고3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어 1등급 비율이 얘들아 1%. 영어 쌤 상대평가로 바뀌었나요? 아니야, 절대평가야. 90점만 넣으면 되는데 1%가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도 문항이 우리는 60%로 귀엽잖아. 근데 고3들 올해 기준으로 고난도 문항 오답률이 80%였어요. 그럼 원래 보통 진짜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70% 넘어가는데 80%인 문항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미리 좀 주워들어 놓고 앞으로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좀 꾸준히 하면서 기초 체력을 쌓아가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개 문항 공개를 하면서 선생님이 총평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2024 고2 친구들 3월 학력 평가 어땠나요? 조금 어렵지 않았어? 그때 3.7%였거든? 1등급 고2 친구들의 비율이.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뭐 요번 고2 친구들의 6월 학력 평가 1등급 비율은 아마 서울 제외하고라도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설도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이 진짜 도움될 만한 것들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가장 5번째부터 역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운 거 마지막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바로 첫 번째 문항 가지고 왔습니다. 37번 순서예요. 혹시 여러분 필기할 공간이 있거나 시험지를 가져온 예쁜 친구들은 시험지에다가 쓰세요. 순서 배열을 풀 때는 지문 속에 있는 명시적 단서를 찾아야 한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제를 풀 때 계속 애매할 거야.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되지 않나요, 쌤? 어차피 하나의 글인데요. 이러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반드시 지금 보는 것처럼 B, C, A로 무조건 연결을 해야만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암시적으로 주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주었어. 대놓고 있어. 우리가 찾아줘야 돼.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자연스러운 글이에요. 요게 또 독해력이잖아. 그 단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쉬운 거, 앞서 언급된 명사가 뒤에 또 반복됐어요. 대명사. 근데 요즘은 대명사를 거의 좀 안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도 대명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정해져 있는 명사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명시적 단서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연결하는 표현들, 연결어는 사실 얘들아 정확하게 말하면 접속 부사나 접속사들이거든. 이 연결하는 건 앞뒤 문맥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좋아, 싫어 이러면 약간 성격 이상한 애잖아. 좋아, 그러나, 싫어 이렇게 그러나가 있어야지만 그 뒤에 싫다는 말을 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어. 이런 완충제가 연결어가 되겠고, 마지막은 지시어, 디스 이거 저거 이런 거 있죠? 뭔가 가리키는 표현들의 지시 표현인데 가리키려면 대상이 명확히 앞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만약에 어려운 글이 또 만날 수 있잖아? 너가 고3 됐을 때 그때는 이런 게 1도 없으면 어떡해? 얘들아, 최악의 상황에 이런 게 1도 없으면 당연히 내용상 연결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은 쌤이 단서 딱딱 찾아주고 내용상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지, 얘들아? 고2 친구들 우리 빠르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TV를 샀어요. TV는 지금 네가 소비하는 겁니다. TV는
최신에 만들어진, 최신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 가전제품이죠. 그리고 TV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오늘날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나중에는 부자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막 그런 말 했어. TV 보면은 바보 상자다, 막. 바보 된다. 일도 도움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 바보 상자 그 느낌이 아니라 TV가 어떤 소비재인지에 관련되어 있어요. TV를 소비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지문이야. 자, 여기 소비 보자마자 경제 지문이구나 알았다면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 yes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TV가 오늘날에 넌 기쁘겠지 하지만 내일의 너를 부자로 만들지 않아. 그래, 맞아 라고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 할 거야. Money spent on television. TV에 네가 써버린 돈은 workers employed, 직원들, 어디 공장이죠? TV 제작 공장의 직원들을 고용되게는 만들어 주겠죠. 이 얘기에 좀 뼈가 있네. 너는 그 사람들 좋은 일 하는 거야. 이거잖아. 너는 네 돈을 써야 돼. 네 돈을 써서 요즘 TV 비싼 건 엄청 비싸던데? 너 그 돈 플렉스하면 너는 돈이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야. 여러분한테는 그냥 소비 그 자체인 거죠.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버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라고 되어 있고 돈이 앞에서 나갔으니까 그 똑같은 돈이 만약에 투자가 되어진다면 이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소비, 그냥 일회성 소비,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죠. 그래서 벗으로 연결하는 느낌이 아주 좋았던 명시적 단서 연결어의 쓰임이 들어가 있지. 오케이? 만약에 이 돈을 네가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직업을 다른 데에서 만들어낼 거야.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자. 과학자, laboratory 또는 여기서 노동자들, construction site,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 반면에 while also making, 뭐뭐 하면서라고 보면 되겠다. also니까 making us richer in the long run.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장기적으로도 더 부자가 된대. 근데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플렉스를 해버리지 않고 일회성 소비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부자가 된대. 거기에 대한 예시가 C에서 이어져요. C에서 예시가 이어지는데 뭐에 대한 예시야? 일회성 소비의 예시야? 투자의 예시야? 그렇지. B에서 투자 얘기했으니까 투자 예시가 나와야겠죠. 우리 대학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요게 시작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어 있으니까 이 예시는 바로 앞에 있는 문맥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 얘들아, 예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어? 이그샘플 없어도 알 수 있어야 돼. 왜? 구체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했잖아.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화시켜서 뭔가 명시적인 단어들이 나온다면 예시의 시작점이에요. 자, 반면에 A번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 순서인지 몰랐다면 A번도 가봐야겠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 차이점. 그러면 쌤, 이 차이가 B에서 언급된 laboratory work 또는 scientist 또는 workers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애들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difference가 보시면 이러한 시나리오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치? 좀 끝까지 읽어볼게요. That a college education makes young person more productive for the rest of his or her life. 대학 교육은 젊은 사람을 더 미래, 나머지 일생 동안 내내 그 사람이 생산적이게 만들어준다. 이거 무슨 이야기야? 투자 얘기잖아. 일회성 소비 아니라. 그쵸? 일회성 소비 아니라 투자 얘기니까 바로 B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C랑 A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헷갈렸던 거야. 하지만 위계가 있잖아.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위계. 그 위계상 think about, 생각해보자 라는 예시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college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C부터 썼어야 합니다. 해결됐어요, 얘들아? 보통 이거 틀린 친구들은 C야 A야 여기서 많이 갈팡질팡했던 것 같은데 바로 A, C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 college가 앞에 있어서예요. 오케이? 끝까지 읽어봅시다.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create job for professor. 대학 교수님이 직업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돈을 그냥 학생들을 대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회성 소비로 엄청 비싼 차를 사버려. fancy sports car. 막 차 옆으로 열리고 옆으로 굴러 떨어져서 내려야 되는 차 알지? 너무 차체가 낮아서. 그런 차를 사버렸어?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런 차를 사버렸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건 더 이상 직업을 만들어내지 않겠죠. 누구한테 만들어내 직업이? auto worker. 자동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얘들아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삼과 동시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새 거가 아니니까요. 바로 중고가 되는 거야. 하루만 써도 차가 중고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반면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가 있어요. 뭐야? 우리 사람이 계속 경력이 늘어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든 경력상의 노하우와 지식은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회성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됐죠? 마지막 C까지 가보면 A까지 가보면 더 생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포츠카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 바로 앞에 있는 예시가 그 다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 단서 그리고 예시와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순서의 위계를 통해서 내용상 연결을 통해서 37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정답은 여러분 알고 있을 테니 이렇게 해설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9번 문장 삽입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보통 3점짜리 문제가 어렵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문항 배치를 할 때 당연히 두 개 문항이 연달아서 똑같은 유형이라면 뒤에 게 더 어렵습니다. 38번보다 39번이 더 어렵고 방금 순서도 36번 순서보다는 7번이 좀 더 어려운 게 전형적인 플로우니까 36번이나 또는 38번을 풀면서 미리 연습을 해봐야죠. 뒤에 걸 잘 풀기 위해서. 자, 39번 문장 삽입.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선생님이 요거 고1 해설 강의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원래 가족이야. 그리고 5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집을 나간 거야. 걔가 밖에 나가 있는 문장이고요. 얘가 이제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인지 다섯째인지 막내인지가 중요해. 어느 자리에 집어넣을지. 야, 만약에 막내가 첫째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뭐야? 하극상이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리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도 이렇게 5형제 풀이법을 만들어봤어요. 급조했어. 5형제 풀이법. 여기 안에 금쪽이인 애가 나갔어요. 만약에 그 집에 셋째인데 금쪽이야. 그럼 여기 안에 역접이 들어있을 거야. However, 그러나 이렇게 흐름이 뒤집히는 구간,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을 먼저 읽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 금쪽이에서부터 그 뒤에 애들의 유전자가 좀 달라져요. 너네도 그런 애들 있잖아. 다섯째가 요즘 많이 없긴 한데 동물들은 다섯째가 되게 많잖아요. 고양이 5마리 태어나고 강아지 5마리 태어나고 첫째, 둘째 성격 비슷한데 밑에 애들 성격 다른 그런 재질이야. 그게 바로 역접의 기능이기 때문에 역접의 연결어가 박스 안에 들어있다면 얘를 꼭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의 흐름의 전환점이 됩니다. 반면에 금쪽이가 아닌데 꼭 사고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즉 역접이 없는데 그냥 밖에 나가 있는 애가 있어. 그런 아이의 특징은 좀 길어요. 구구절절이야. 그런 경우에는 얘부터 읽었을 때 뭔가 딱 당기는 힌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차라리 금쪽이가 아닌 애가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지문을 먼저 읽을 텐데요. 선생님이 좀 샘플로 보여줄게.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문 중에서 그 선택지 1, 2, 3, 4, 5를 보시면서 이 연결어의 쓰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연결어나 대표적으로는 이런 지시어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 요거 얘가 받는 게 바로 앞에 있는지 이 벗으로 뒤집히는 게 맞는지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 게 맞는지를 봐야 돼. 근데 만약 예시야 이건 얘들아. 벗이 있는데 앞뒤 내용이 똑같아. 아 그럼 이 앞자리구나.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보면 말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지? 자, 문제풀이 방법, 5형제 풀이 방법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들어갈 위치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 색깔 문장이 밖에 나가 있는 아이였어요. instead, 대신에가 되니까 얘도 금쪽이 재질이죠? 그 대신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연결어의 쓰임을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Automation create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In entirely new field. 새로운 필드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필드니까 그 필드랑 다른 필드가 앞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얘들아? 그렇지. 완전히 새로운 필드가 뭐뭐 있는데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전환점이었던 거야. 알겠죠? 요것도 빠르게 내용 파악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Imagine that 7 out of 10 working American got fired tomorrow. 우리 10명 중에 7명이 다 잘렸습니다. got fired. 해서 잘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야, 그러면 걔네 다 뭐 해야 되냐 이제? 직장 없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놀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It's hard to believe you had have an economy at all. 여러분이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혀. 만약에 여러분이 pink slips
핑크색 슬립을 가지고 있다면 to more than half of the labor force. 그 노동력의 반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근데 있잖아. That is what Industrial Revolution did to the workforce of the early 19th century. 이게 바로 불가능할 것 같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르고 이 현실이 언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 19세기의 산업혁명 시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200 years ago, 200년 전에요. 70%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원래 살고 있었어요.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날 자동화가 has eliminated all, 다 없애버렸어. 여기서 옳은 뭘까? 농장에서의 일자리겠죠. 그들의 직업의 1%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대체시켜버렸어요. 뭘로? 기계로. 여기서 되면 누구야? 인간이 기계로 대체된 거야. 뭘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자, 여기서도 시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과 과거를 비교하고 있죠. 됐지? 근데 but이 한 번 또 있네. but. 그런데 the displaced worker, 그 대체되어진 노동자들, 바로 앞에서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did not sit idle,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자동화가 또 다른 일자리를 새로운 분야에 만들어줍니다. 누구를 위한 일자리일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일자리? 그렇지. 원래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좀 더 인간의 그 노력이 필요한, 인간의 지식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일자리, 전문직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예시 이어져요. Those who once farmed, 한때 농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기계를 관리를 합니다. That manufacture farm equipment, 농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또는 다른 산업의 자재들을 만드는 다른 어떤 공정에서 관리하는 직책 또는 뭔가 다른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래로 wave upon wave of new occasion, 새로운 일자리의 파도가 계속 도착하게 됩니다. 파도를 넘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나와요. 일자리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appliance repair person, appliance는 우리 가전제품 기기를 말하죠. 가전제품 고치는 사람, 그 다음 food chemist, 음식화학자, 사진작가, 웹 디자이너 등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 방금 예측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지. 우리 뭐 예측했어? instead 앞에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필드가 뭐지에 대한 예시가 이어질 거다. 그대로 나왔잖아. 이렇게 흐름 전환점, 단절되는 구간에 집어넣는 무기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39번 해설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입니다. 보통 가장 어려운 문항이 배치된다는 34번이 오답률 3위에 등극을 했어요. 자, 빈칸 추론 얘들아, 여기 빨강 색깔이 생긴 빈칸을 채워놓은 거야. 해설 강의니까. 일단 빈칸의 위치에 너무 의존해서 어디만 읽고 답이 나와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빈칸 추론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전형적인 유형, 빈순삽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빈칸을 잘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읽었다 이게 아니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빈칸을 뚫으면서, 즉 출제할 때 아예 반복적으로 얘에 대한 단서들을 지문에 남겨놔야겠다라고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걸 하나로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귀납적 도출은 빈칸이 후반부에 있거나 아니면 보통 전반부에 있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부터 이해를 잘 해볼게요. 여러분, 첫 문장은 그래서 얼굴과도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어렵고 추상적인 문장일지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Financial market, 어떤 재정적인 시장은 do more than take capital from the rich,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가져오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든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상을 합니다. 아, 또 경제 지문인 것 같은데? 그치? 잘 돌아가는 재정 시장은 보통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더 불려 나가요. 저기 부동산을 하나 사볼까? 이렇게 불려. 주식을 저기다가 저 회사 투자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을 여기저기 뿌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투자를 받은 사람은 돈을 빌린 거잖아. 근데 그 이상의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시장은 가능하게 해줘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to smooth consumption, 부드럽게 하도록 소비를 우리의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것은 fancy way, 좀 호화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saying, 말하는 방법.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우리는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어. 돈을 쓸 필요가 없어. 우리의 소득을, 수입을 at the same time we earn it. 우리가 동시에 벌면서. 자본시장은 그냥 부유한 사람의 돈을 받아다가 그 자본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하는 데에 우리의 소비 습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확히 이해 못한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을 봐야 돼.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죠. 이분이 아마도 살아계셨다면 과거에 아마도 may have admonished, 우리를 꾸짖었을 텐데 to be neither borrower nor lender. 해석해보자. 우리는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빌리는 사람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둘 다 아니라는 점을 꾸짖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that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will be both, 둘 다야. 둘 다.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봐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 돈을 벌면서 이걸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동시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둘 다가 아닌 것을 꾸짖을 거래. 다시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뭐야? 팩트는 제일 중요한 정보. 우리는 얘들아 여기서 빌리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둘 다 하고 있어. 돈을 벌면서 쓰는 것까지. 둘 다 하고 있어.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찾았어? 계속 돈 얘기야. 누구한테 빌리고 빌려주고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팩트는 우리는 둘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agrarian, 원래 agricultural 이렇게 써야 되는데 농업의를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씁니다. 농경의란 뜻이에요. If we live in an agrarian society, 농경사회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아마도 have to eat, 먹어야만 했을 텐데 우리의 작물을 reasonably, 되게 분별력 있게 soon after the harvest,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또는 발견하고 나서 어떤 방법을 to store them, 그것들을 저장할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되게 아껴가지고 합리적으로 먹어야 할 텐데 하지만 financial market, 재정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더 정교한 방법이야. 이 자체가 정교한 방법이야. Managing the harvest. 여기서 harvest가 비유라는 거 눈치챈 친구들 있니? 우리에게 농경사회에서 수확물은 마치 돈처럼 우리가 저축하고 그치?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어떤 자본인 것처럼 이 harvest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 financial market에서.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We can spend income now that we have not yet earned. 우리는 돈을 쓸 수 있어. 이제 뭐뭐니까 라는 접속사예요. 이제 우리는 have not yet earned, 아직 벌지 않았으니까 돈을 쓸 수도 있어. spend income, 돈을 아직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모아놓았던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As borrowing for college or a home. 여러분이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받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받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땡겨 쓸 수 있어. 대출받아서. 즉 우리가 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또는 we can earn income now and spend it later. 지금 약간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써도 돼. 뭐 함으로써 by saving for retirement. 나중에 은퇴를 위해서 돈을 저축함으로써. 잠깐만, 우리는 팡팡 돈을 쓰는 사람이야? 그렇기도 해. 우리 돈을 모으기도 해? 응, 모으기도 해. 이거 둘 다야. 원래 농경사회에선 그게 불가능해. 여러분이 쌀을 만들었는데 쌀이 다 썩어버리면 버려야 되잖아. 저장해놓으면 뭐해? 버려야 되니까 당장 다 쓰겠지.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아니야. 과거랑은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에 대한 그리고 저축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결론 파트가 빈칸이었어요. Important point. 여러분, 팩트. 사실은 이거야. 중요한 지점은 이거야. 똑같은 패턴이지. 구문상 똑같죠. 주어는 주격보호야. 이거잖아. 중요한 부분은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얘랑 똑같은 말 넣으면 되겠네. 읽어봅시다. 얘가 빈칸이었죠. Earning income has been divorced from spending it. 여러분, 우리 둘 다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말해서 우리 돈 소득을 벌어들이는 건 이걸 지출하는 걸로부터 이혼당했다. 즉 분리되었다. 따로따로라는 거죠.
즉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So allowing us much more flexibility in life. 삶에서 더 유연한 걸 가능하게 함으로써 만약에 옛날 농경 시대였거나 수렵 채집인까지 간다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때요?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돼. 요게 가능해진 걸 유연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earning income has been divorced from spending it.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 투론 어떻게 문제 같이 풀어나갔지 얘들아?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 사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지. 아예 똑같은 말은 없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이 있었고 34번 빈칸은 여기 찾는 게 제일 중요했죠. 팩트는 이거다. 가장 핵심 찾아서 얘랑 똑같은 구문을 활용한 자리가 빈칸이었구나. 요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해설 강의니까 얻어갈 건 좀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34번에서 얘들아 구문 중요한 거 좀 많이 보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휘 중요한 거 좀 보여서 그것만 같이 하이라이트치고 한 번 더 숙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를 꾸짖을 거다라고 했어요. 왜 이거 둘 다 안 하냐라고 꾸짖을 거래. 그래서 neither A nor B 라는 상관 접속사에 이 문장에 주어가 셰익스피어잖아.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 그쵸?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한 번 더 이렇게 세미콜론 뒤에 풀어줬습니다. 세미콜론은 문법적으로 접속사 기능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 거의 같거나 뭐 역접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부연설명한 경우가 많죠. 그치? 자,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 똑같은 구문으로 반복되어 있었다라는 거 매우 중요했던 지문이었고요. 여기 now that 같은 것도 접속사로 체크해야 되는 구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4번 해설은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오답률 탑2 42번 장문에 나오는 어휘입니다. 30번에도 어휘 문제가 있고 42번에도 어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집중력 알지 얘들아? 문장 길이가 한 11줄, 12줄 되니까 얘가 더 읽을 거리가 많고 그 주제를 찾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42번이. 그래서 오답률 2위였던 거지. 요즘 대세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찾는 것에서 제목을 41번에 배치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어휘의 쓰임을 묻기 때문에 핵심 내용 찾기는 거의 똑같은 빈칸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흐름이 뒤바뀌는지 아닌지만 잘 보면 되는데 요즘 어휘가 어려워지는데 기여한 바가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만 읽고서 답이 안 나와. 이 문장의 이 단어만 읽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뒤에 있는 문장까지 앞뒤 근거 그리고 주제까지 다 살펴서 한 단어의 쓰임이 맞는지를 삼중으로 봐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길어서 어려웠어. 사실 삼중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지문의 경우에는. 고3 문제 중에서 작년 3월 모의고사가 그런 문제였어. 정말 삼중으로 다 봐야 돼. 앞뒤 다 살피고 전체 주제까지. 그래서 그런 정도 급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주제 찾고 정답 도출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는 편향되어 있대. 근데 우리 편향을 편향하는 편향이 있어. 뭔 소리야? 내 편견을 이 편견이 또 이게 서포팅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20대니까 아무도 안 믿. 나는 20대니까 20대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partial, 편파적입니다. 하나의 옵션 A. 그치? 그래서 아마도 왜냐하면 it's more memorable. 더 기억이 잘 나거든. 기억하기 용이하거든. 그리고 framed, 아마 틀에 짜여져 있거든. 우리의 그 minimize loss, 손실을 줄이기 위한. 왜냐하면 좀 새로운 걸 도전하면 뭔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알던 거를 그대로 원래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내 편견을 또 한 번 편견으로 무장해버리면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consistent, 일관적입니다. permitting pattern, 우리의 어떤 유망한 패턴에, 예상 가능한 패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는 일관됐다. 그 일관함을 유지하게 하는 게 뭐야? 우리가 편견을 편견으로 무장한다 라는 거죠. 우리는 search for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justify, 그러니까 뭐 해주는? 정당화해주는 그 옵션을 A번 맞겠죠? 내 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면에 우리 분별력이 있겠죠? 선택을 만드는 것이 we can defend with data and list of reason. 우리가 데이터를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유들의 어떤 목록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만드는 게 너한테는 합리적이지. 왜? 네 편견을 유지하려면 너 거를 깔만한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해야 돼. 다 들어오지 마. 내게 맞아. 이렇게 편견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반면에 이런 거 나오면 특히 잘 봐야 돼요. 특히 반면에 if you are not
careful. 조심하지 않으면 conduct, 시행하다, 자행하다. imbalance analysis. 여기서 신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균형한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근거 뒤에 있어. falling prey to cluster of error. 에러의 뭉탱이, cluster, 에러 더미의 먹이로 빠지면서, 즉 희생양이 되다가 fall prey to가 되겠죠. 우리는 에러라는 그 뭉탱이의 희생양이 될 거야. 왜? imbalance드한 분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B번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지금 이어지는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회사는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직업 인터뷰를 합니다. 마치 그 고용할 때 늘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런 걸 시키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터뷰 자체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도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 안 그러잖아. 선생님도 막 되게 뭔가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은 그렇습니다. But, 그런데 it turns out that 이런 원래 쓰던 과거의 기법, 이거 하나에만 너무 의존을 하면 드러나요. 전통적인 인터뷰 방법은 실제로는 가장 덜 유용하다라는 거. 이렇게 편향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어디에 희생양이 될 수 있어? 에러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리스트도 맞지. 오케이, 그 다음 쭉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future success에 대해서 This is because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인터뷰어들은 종종 self-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란 뜻이야. 무의식적으로 make up their mind, 아이디어를 미리 만들어놔요. About interviewee, 그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based on their first few moment of interaction, 약간 초반의 첫인상의 그 상호작용의 인상을 토대로, 그리고 나머지 인터뷰에 cherry picking evidence, 체리를 딱 줍는 것 같은 그런 몇 가지의 되게 크리티컬한 정보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소리고요. And praising their question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여러분 보세요. 갖고 있던 정보를 유지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확인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 that initial impression, 이걸 확인하다야. 그래서 편견으로 한 번 더 서포트해 준다라는 첫 번째 주제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뭐 틀린 게 없는데 했을 때 마지막에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부분 안 읽고 얘들아 this means부터 읽을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은 be prone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전치사 to 표현이죠.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that w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this candidate was actually the best person to hire. 너무 길었어. 실제로 그 사람이 고용당하기에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단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첫인상이 너무 좋아. 첫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자기가 약간 쎄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얘기하다 보면. 근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셀프로 자기의 편견을 한 번 더 아닐 거야 라는 편견으로 무마시키면서 그 사람을 뽑게 되는 에러를 범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이렇게 해서 단어의 쓰임, 전체 글의 주제의 전반부에서 쌤이 항상 첫 문장 잘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 첫 문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첫 문장에서의 그 논리가 마지막 2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2번과 30번 어휘 문제는 주제만 잘 찾아도, 정확하게 찾아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해설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 33번 빈칸 추론도 똑같은 논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의 위치가 하단에 있으니까 뭔가 주제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반복적으로 핵심 내용이 나올 테니 그걸 우리 귀납적으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리겠어요? 짜잔. 이거 뭐게? 뭘 것 같아, 얘들아? 전구잖아. 그쵸?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전구가 여기 꽂혀 있어요. 여기는 뭐게? 전구가 꽂혀서 이게 전기를 공급하는 소켓이야, 소켓. 됐지? 그럼 전구에서 빛이 뿜뿜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 빛이 나오고 있어. 우리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니? 당연히 바로 볼 수 있지. 그 전구를 만져보면 어때? 뜨겁지. 여기까지 본문에 나오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잘 읽자. 우리 작은 세상에서, 여긴 아마 지구를 가리킬 거야. 빛은 여행을 떠나요. 우리가 빛이 여행 오는 걸 보고 있잖아, 눈으로. 그쵸? 그리고 아마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뭔가
불멍을 하기 위해서 화로에다가 불을 켰어요. 화로가 아니잖아. 그거 뭐니? 불멍하는 거? 거기다가 켰어. 그 불도 바로 보이고 전기를 여기 꽂아가지고 켜면 전구의 불빛도 바로 보이잖아. 즉각적으로. 만약에 전구가 빛이 나고 있으면 물론 이 전구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 빛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전구를 보는 곳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은 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이은 사실 전구라고 보면 되겠죠? 전구를 보는 그 지점에서 빛이 뿜어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가 손을 뻗었고 이걸 만졌어요. 즉 전구를 만졌을 때 바로 거기 있어요. 만질 수 있고요. unpleasantly hot. 약간 기분 안 좋게 뜨거워. 아 뜨거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필라멘트가 fail. 여기 이게 고장나서 필라멘트가. 그러면 불빛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We don't see it in the same place. 더 이상 여기서 불빛을 이제 못 보게 돼요. 다 지워버렸어. 못 보게 됩니다. 더 이상. Glowing, illuminating the room years after the bulb break. 방을 비추고 있던 불빛을 못 보게 돼요. 그 전구가 고장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소켓으로부터 뽑아지고 새로운 전구를 끼워 넣으면 되지. 그쵸? 새로운 전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The buried notion seemed nonsensical. 이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nonsense, 말이 안 되는 이 nonsense지. 근데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대. 근데 있잖아. If we are far enough away, 충분히 멀리 가잖아? 그럼 전체 태양들, 이것들 또한 가버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to see it shining brightly. 뭔 소리야? 태양이 이미 다 불이 꺼졌어요. 흑점으로 다 뒤덮여서 태양빛이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볼 수 있대. 빛이 여행하는 시간차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어려웠어. We won't learn of this, that, is that. 우리는 이 태양이 죽은 거 몰라요. 태양빛이 없어진 거 몰라요. It may be for ages to come. 아마 수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 사실은 for how long it takes light. 빛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Which travel fast but not infinitely fast. 빠르게 여행을 하지만 영원히 여행하지 않는 그 빛이 to cross the intervening vastness. 여기서 보세요. 아주 넓은 광활함 명사죠. 우주의 광활함이야. 우리를 방해하는, 개입하는 그런 광활함을 건너기까지 빛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소리야. 그만큼 우리 지구는 작은 곳이고 우주는 광활하다. 여기서의 포인트, 빛을 전구로 비유했는데 전구가 꺼지면 그냥 끝, 빛이 없고 끝.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전구가 꺼졌어요. 즉 태양이 죽었어. 그래도 빛을 보고 있어. 왜? 얘가 이미 이전에 쐈던 빛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그만큼 광활한 우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마지막 볼게요. The immense, 그 거대한 거리, 빛의 거리, 그리고 갤럭시, 은하의 거리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우리는 엄청 옛날에 쏘여진 빛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 됐어요? 이해됐어? 지금 보고 있는 빛은 오는 데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엄청나게 오래전 거다라는 표현. We see everything in space in the past.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빛을 보면 지금 어제 게 아니야. 저 어제 별똥별이 아니야. 수억 년 전, 수억만 년 전에 별똥별이 비춘 빛을 지금에서 보고 있는 거다. 그만큼의 광활한 우주를 설명했어요. 자, 이 글의 스타일 어때 얘들아? 자, 사람도 스타일이 있잖아. MBTI가 있는 것처럼. 이 글의 MBTI는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비교예요. 우리 여기 리틀 나왔지, 첫 번째에서. 우린 너무 조그만 세상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조그만 예시로 뭐 줬어? 조그만 전구 줬잖아, 전구.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엄청 커. 여기는 누구 얘기야? 우주. 두 개 비교했습니다. 작은 지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전구의 빛과 상반되는 얘기를 골라야 되는 비교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애 반이어 뭐야? 과거,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선택지가 We see everything in space in the past. 1번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 선택지 어려웠으니까 분석 한번 해볼게요. 2번 가자. We can predict. 예측할 수 있다. 언제 태양이 다 소진될지? 태양빛이 언제 없어질지 예측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측 이야기가 아니야. 멀어. 3번, like evidence of life on other planet.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아니고 우린 지금 불빛 얘기하고 있어. 불빛 보는 시간. 그 다음에 4번, rely on the sun as a measure of time. 시간 측정을 위해서 또 해시계를 만들었니? 아니죠. 전혀 아니고 시간 측정, 시간 이야기는 맞긴 해, 얘들아. 그치? 빛이 도달하는데 거리가
기니까 오래전 걸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시간을 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광활하다를 비교했잖아. 지구는 요만하고 그 지구는 요만하고 우주는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 해시계도 틀렸어. 알겠지? 4번 안 돼. 마지막 5번. Can witness the death of star as it die. 죽으면 바로 볼 수 있어? 정반대. 너무 틀렸잖아. 그럼 죽으면 바로 볼 수 있는 전구야 뭐야? 아니죠. 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밖에 안 나와. 알겠지? 이 질문에 MBTI 뭐라고 얘들아? 비교, 서로 차이점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 찾는 거야. 여기까지 해설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끝까지 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9월 학력평가는 더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면 고3 때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6월 학력평가 보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쌤 Q&A 게시판에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